엘리가 몸담고 있는 패션계는 벌써 영향이 벌써 느껴질 정도로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여타한 뭐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코스코에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 엘리? 뉴욕은 원래 사람들이 휴지를 한 명씩 들고 있습니다. 난 휴지 너무 필요한데 과연 있을 것인가? 물은 엄청 많이 보이고 휴지 키친타올은 대박 많아. 우와 휴지 우리는 휴지. 있나 보자. 휴지 없어? 사람들 다 휴지 줘. 오 여보 오 휴지 와 많다 휴지.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도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기자입니다. 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엘리 왜 죽어?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진짜 이 단조로운 생활이 조금씩 이제 이골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디 막 맨하탄도 좀 나가고 싶고 뭔가 사람도 만나고 싶고 네. 2주째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진짜 핵전쟁이 나도 어디 벙커에 갇혀 살아야 돼도 잘 살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었어요. 엘리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뭐 주변에 지금 패션 업계나 이런 데서 소식 들어온 것들이 있는지 어떤 동향들 좀 전해줄래요? 일단은 패션 동향이라고 할 것도 없이 패션 회사들은 엄청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매장이 다 닫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이 시기가 3월이니까 봄 상품들이 다 매장으로 들어가야 될 시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각 나라 그런 뭐 공장에서 이제 옷들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각 브랜드 웨어하우스에 다 도착했을 거예요. 아마 1월이나 2월 달쯤에. 그리고 이제 뭐 3월 달쯤에 이제 다 출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홀드된 상태예요. 그 말인지 왜냐면 매장이 아예 열질 않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지만 그게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매장에서 팔 것들 온라인이랑은 그 물건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관해 놓는 그 위치도 조금 다르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상품, 봄 상품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인즉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뭐 여름이 이제 올 것 같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럴 것 같아요. 이 봄 상품들은 필요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내년으로 미뤄지거든요. 네. 그냥 재고로 쌓아두다가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고 있는 일은 내년 여름 시즌을 내년 봄 시즌 지금 딱 내년에 이맘때쯤 팔아야 될 걸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유가 없어져요. 디자인을 할 이유가. 왜냐하면 올해 게 내년으로 가니까. 올해 게 거의 대부분이 다 내년으로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유행도 멈췄다가 가네요. 그렇죠. 잠시 유행도 어떻게 보면 멈추면. 멈췄다 가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되게 많은 트렌드를 이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사람들이 앞으로 인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세계적으로 패션을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해요. 옷 입는 동의해요. 스타일들도 되게 많이 바뀔 거고 사람들의 라이프 밸런스나 워킹 스타일도 많이 바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던 그런 뭐 밖에 나갈 때 입는 옷, 뭐 유행 이런 게 전보다는 훨씬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그런 추측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뭐 그거야 뭐 인제 내년이 돼 보고 뭐 그거는 인제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패션 회사들은 다 이런 물건이 이제 재고로 쌓여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서 디자이너들의 역할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머천다이저들 음. 또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 스토어에 디스플레이하는 팀들 이런 팀들이 다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각종 브랜드에 투입되어 있는 저의 친구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일단은 저랑 정말 친한 친구네 회사는 디자인팀 전체를 지금 권고휴직을 낸 상태고 권고휴직이란 뭐예요, 그게? temporarily laid off예요. 어, 그러니까는 temporarily layoff가 뭐냐면 layoff는 아예 그냥 뭐 그죠? 완전 레코하는 거죠. 예. 해고하는 거고 temporarily layoff는 회사에서 일단 돈은 안 나오지만 레이오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네핏이나 헬스 인슈런스 같은 경우 어떤 회사들은 킵을 해줘요. 네. 무급 휴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급 휴가. 휴가는 휴직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되게 많이 낸 상태고 그래서 이제 unemployment를 신청하고 사람들이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게 temporary layoff 된 팀들이 있어요. 뭐 플로어 세팅하는 팀들, 브랜드 스타일링하는 팀들, 세일즈 팀들 지금 집에 있으면서 할 일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잠깐 쉬어라라고 이미 통보가 된 상태고 디자이너 그 외에 나머지 인플로이들은 지금 연봉이 삭감됐어요. 벌써 그게 연락이 왔어요. 네, 이게 연봉이 뭐 모두 다 10%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5만 불 아래를 버는 사람들은 10%, 그다음에 뭐 10만 불 아래 버는 사람들은 15%, 그다음에 15만 불 안에 버는 사람들은 20%, 그 위로 버는 사람은 25% 해가지고 약간 형평성을 조금 두고, 예, 그렇게 지금 그 연봉이 삭감된 상태고 이게 얼마나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4월부터 적용된대요. 아이고.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마저도 감사하다. 일단은 지금 이 시기에 잡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거더라고요. 저의 그냥 주변을 살펴보면 워낙에 맞아요. 지금 네. 막 그럼 하루가 회사 다르게 입장에서도 드립다 잘라놨다가 어찌됐건 이거 끝날 한 뭐 2달, 3달 뭐 후면 끝나면 어차피 사람 또 뽑아야 되는데 드립다 잘라놓으면 또 사람 또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temporary layoff 되게 많이 시키고 또 이렇게 뭐 월급 다 삭감되고 또 이 와중에 또 뭐 우리 올해는 뭐 401k 매치 안 되고 셀러리 인크리스 없고 이런 것도 다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여파가 저한테도 있어서 좀 이렇게 조금 힘이 빠지겠어요, 좀. 힘이 빠지고 네, 뭐 그래도 그냥 그 와중에 집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많은 생활 전반에 모든 사회적인 현상과 그 많은 걸 정말 바꾸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집 안에 들어가서 어디 세상에 밤 8시 이후로 나오지 말라는 그런 그러니까 오도가 떨어져요, 21세기에 진짜. 사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아이고. 심리적 방역이 필요할 때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런 게 없는, 원래 인터넷만 보고 살면 되는 사람이라 별로 상관이 없는데, 티어터들이나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뭐, 다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데들은 최대한 막 제공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시고, 저는, 이건 딴 얘기지만, 아이가 그거 학교에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디스턴스 학교에서 러닝이요. 네. 디스턴스 러닝으로 클래스들이 주는데 월요일 날인가 짐 클래스가 있는 시간에는 유튜브 링크 하나를 띵 날려주더니 40분 동안 계속해서 댄스가 나오는데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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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가 앞으로 갑니다. 흔들흔들 뒤로 와서 흔들흔들.
땀이 나고 아주 좋더라고요. 어, 그런 거라도 좀 하세요. 아니, 디스턴스 러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정말 애들 그 그림 그려야 되면 다 그림 그려가지고 그걸 또 사진 찍어 선생님한테 다 올리고 체육해야 되면 또 다 체육하고 다 그래요, 진짜로.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 미국 애들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애들은 이렇게 디렉션대로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뭘 해라, 뭘 해라. 그런 게 굉장히 교육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오. 그거를 확연하게 느끼겠어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 첫째가 나랑 되게 비슷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누가 시킨다고 하지 않거든. 그게 안 해요. 그거 왜 해, 10대는 다 그런 거 그거를. 아니에요? 근데 걔가 우리 큰애가 나처럼 한국에서 교육받았으면 그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거는 순서대로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무슨 신기했어. 그게 뭐 만약에 한국이었으면은 수업을 학생들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하는 걸 먼저 개발을 했을 거예요. 응. 근데 여기 애들은 선생님이 스텝 1으로 이거를 해서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고 최종적으로 이걸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얘네들은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걸 다 해서 마지막에 그걸 제출하는데 한국 애들이면은 쭉 스크롤 내렸고 맨 마지막에 요것만 내면 돼? 요것만 쉬uk 10분만 해서 내고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겠죠. 근데 뭐 다 그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비교적 우리보다는 더 나은 디스플린으로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다시 엘리의 그 패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우리 엘리가 진짜 이거저거 생각이 되게 많겠네요. 네. 생각도 많고 그냥 일단은 뭐 어쨌든 저는 인제 뭐 이게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회사로 복귀가 되거나 뭐 아직은 저는 직원이니까 아직은 레이오프를 당하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은 당장 내일 모르는 거니깐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계속 이 옷 패션을 할 것 같긴 한데 제 스스로도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준이 쪼끔 바뀔 것 같기는 해요. 안 그래도 그 리 에라콧이라고 그 왜 트렌드 조사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네네. 그 여자가 한 말이 이게 쪼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여자가 나이가 좀 많이 들고 나니깐 필터가 없어서 막말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솔직히 이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세계 인구가 되게 축소됐잖아요. 이거를 되게 막 막 죽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어 이 사람이 포커스 두고 있는 패션 그러니까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환경적인 거나 오염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여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어쩌면 이게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인구도 줄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확실히 뭐 교통도 안 쓰고 그러면서 폴루션도 굉장히 많이 인제 줄고요. 줄어들고 공장들 가동이 다 멈추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뭐 물에 대한 오염이나 뭐 솔직히 뭐 청바지 왁싱 뭐 다행 이런 컴퍼니가 지금 다 스탑된 상태거든요. 저희도 네. 지금 가을 물건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원단을 짤 때 있을 때 뭐 그런 녹음 이런 것도 다 원단 이런 거 짤 때 이렇게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돌아가는 그런 전력이나 뭐 물 쓰임 이런 것도 지금 다 스탑이 된 상태니까 결국엔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말 한마디가 이 패션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 생각의 전환점이 그 되면서 이 일 이후로 서스테이너블 컴퍼니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그게 패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서도 지금 그 미세먼지 없대잖아요. 중국의 네. 공장이 다 멈추니까. 아. 그러니까 뭐 그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왔네, 중국에서 그거 아니네, 뭐 이러는데 아주 간명하게 모든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게 모든 게 멈추니까 그동안 달리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꼭 패션 인더스트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인더스트리도 그렇고 그런 걸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뭔가 본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막 바쁘게 막 앞만 보고 가다가 딱 멈추고 이게 내 속을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러기에는 희생자가 너무 많네요. 그죠? 맞아요. 정말요. 그래서 앞으로 좀 미국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랑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뉴스 보는 것도 굉장히 우울하긴 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러게요. 네, 어제만 해도 거의 확진자가 뉴욕주만 10,000명이었죠. 그만큼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긴 하죠. 네. 네. 우리 도케 씨,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뭐, 특별한 소식은 없는지 전해주실래요? 예. 알잖아요. 지하실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 뭐야, 원래님, 도케님 어쩌다 보니 자가격리 하셨잖아요. 네. 저희 막내 학교에서 스태프가, 확진자로 나왔어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다 2주 동안 자가격리. 근데 뭐 당연히는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게 아무 증상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다 괜찮고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조심하면서. 네. 일할 2주 거는 동안 집 네. 밖에 완전히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뭐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가 있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코스코를 다녀오긴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코스코에 갔다가 뭘 만났는지 아세요? 뭘. 뭐, 휴지님을 만났어요. 나 부자다잉. 휴지 스웩. 휴지 스웩. 와, 아니, 너무, 그렇지 않아도 그 비디오를 찍긴 찍었는데, 제가 휴지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친구들이 집 앞에 와가지고선 하나씩 떨어뜨려주고 가고 그러긴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정말 애들 먹을 것도 더 필요하고 그래가지고선 둘이 꽁꽁 싸매고 나갔어요. 가봤는데 딱 들어가면서 보는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카트에 휴지를 하나씩 들고 넣고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도겸 씨랑 저랑 과일 코너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휴지부터 체크를 하자.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카트라이터. 카트를 막 밀고서 갔는데 원래 휴지가 있던 자리로 쫙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놓쳤나? 우리 앞에서 다 팔렸나? 하고 나서는 약간 실망해서 뒤를 쫙 돌았더니 뒤에 휴지 산이 막 이만큼 휴지다! 막 이러면서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게 근데 한 아니. 가정당 하나씩 해가지고 아니, 네. 그 휴지 그때 없으시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집에서 이제 휴지를 체크를 해봤어요. 예. 근데 착각하고 있었던 게 그 토일렛 페이퍼는 한 박스? 아니다, 한 통 있었고 나머지 그 쌓아있던 게 다 키친타올이었던 거야. 근데 그래서 이거 키친타올이라도 좀 갖다 드릴까? 나 그거를 며칠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 키친타올은 저도 하나를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휴지 떨어지면 클리넥스로 닦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생긴 게 비슷하니까 나는 그게 뭐 대충 뭐 키친타올도 있지만은 토일렛 페이퍼도 있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막 디테일하게 자세히 봤더니 하나 빼고는 다 키친타올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토일렛 페이퍼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동네 그 이메일 와서 보니까 CVS에서도 토일렛 페이퍼 있다고 누가 이메일 이제 그 리포트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다른 그로서리 마켓에서도 산 사람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휴지는 좀 풀리는 것 같고 대신에 다행이다. 디스인펙트 무슨 뭐 클로락스 와이프 이런 거는 아직도 없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핸드사이저도 없죠. 핸드 세니타이저는 없고 그거는 저는 그 웹사이트에서 이것저것 좀
평상시라면은 왜 이렇게 비싸 이러면서 안 샀을 법한 것들 웹사이트에서 주문해가지고 좀 사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건 이거 뭐 데절트 에센스에서 나오는 오일하고 세니타이저랑 같이 돼 있는 건데 되게 웃긴 게 이게 몇 번 쓰잖아? 그럼 손이 두꺼워져 있어. 그거 뭐죠? 이게 점점 막이 점점 씌워져가지고 하여튼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는 뭐지? 이번 이 코로나 크라이시스가 지나면은 이혼율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거나 10개월 후에 혹은 이혼율이 급증하거나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거는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 8시 이후에 집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무엇을? 그 뭐지? 그거 불 끄는 거 뭐라고 그러죠? 민방위 훈련할 때? 등하관제. 등하관제. 인터넷도 8시 이후로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진짜 정말 천국이겠다. 그러면 헬이다 헬. 참 도케 씨 뭐라고 있었었는데 내가 다 얘기해 버렸네. 도케 씨 얘기하실 거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아니 뭐 요즘 진짜로 미국의 이 게으른 중앙 정부는 구글이 없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아이들 그 디스턴스 러닝 그것도 다 구글을 이용한 수업들이고 구글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나요? 네, 구글 구글 클래스라고 그거고 그리고 처음에 확진자 그 테스트 킷 그거 선별하는 것도 구글의 서버를 이용해서 하는 뭐 그런 거였었고 그리고 좀 일하는 것도 그 리모트 액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베이스로 파일을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가지고 회사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움직임이 사실 적잖아요. 거기다가 자가격리 중이니까는 어딜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운동량이 확 줄었는데 왜 이렇게 입맛이 좋은지 진짜 살이 찌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나 그래서 너무 사실 요즘 좀 걱정이야. 너무 많이 살이 찌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새끼를 뭐 다 꾸역꾸역 챙겨 먹고 이러진 않거든요. 일부러라도 뭐 한 끼 많이 먹어야 두 끼 뭐 이런 식인데 웬 한 끼야? 두 끼는 먹지요. 그래 두 끼 먹어 그래 두 끼 먹는데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입맛이 너무 좋은 거야. 입맛이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살짝 고민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나면은 진짜로 좀 요즘은 이 저희도 줌을 쓰고 있지만 요즘 이게 이제 줌이 대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다니던 필라테스 그 스튜디오에서는 줌으로 필라테스를 이제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매트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선생님이 매트에 누워 있고 이제 줌으로 다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떻게든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클래스 뭐 줌 방송으로 듣는 거 뭐 10번 해가지고 50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아예 솔직히 필라테스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례 온라인 비즈니스가 되면 좋겠네요. 그 자전거로 하는 그 비즈니스 있잖아요. 풀사이클 네. 말고 거기에 앞에 스크린 패널러턴. 이렇게 돼갖고 그거 서브스크립션 해가지고 뭐 네. 그거 맞아요. 하는 거 그건 아예 되게 잘 되는 비즈니스니까 로컬 헬스장에서도 그런 거 하면은 앞으로 좀 가능성이 그 로컬을 도와야지 생각해갖고 뭐라도 동네에서 밥을 좀 시켜 먹어야겠다 그랬고 이렇게 우버 이츠를 보니까 로컬에서 시키면 딜리버리 피 빼준다고 시켜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먹고 근데 그렇게 외식을 딜리버리 해서 먹을 그런 틈은 자주 없었어요. 저기 집에서
삼시세끼를 계속 먹여줘서 근데 이제 주말에는 한번 이렇게 아기가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먹고 그리고 저희가 주문했더는 마스크가 와서 옆집 할머니한테 이제 몇 장 이렇게 드렸더니 할머니도 자기도 몇 주 전에 세니타이저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왔다 그러면서 자기 세니타이저를 덜어갖고 이렇게 저희 집 우편함에 이렇게 편지랑 같이 두고 가셨더라고요. 세니타이저 없으세요? 아니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도 오랫동안 했던 게 이렇게 안 오고 이러던 거 이제 이웃끼리 좀 나누기도 하고 네. 그리고 보니까 원래님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동네에 그게 있더라고요. 블락 캡틴? 네, 블락 캡틴. 그게 동네에 이제 정말 미국은 혼자 사는 사람 시니어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반상회처럼 동반장 같은 사람이 돼서 그런 집에 전화해서 연락해서 챙겨주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음, 딜리버리 그런 분들은 또 인터넷도 잘 못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물건 이렇게 대신 갖다 주고 이런 것 좀 하는 거를 동네별로 이렇게 뽑는다 그래갖고 저도 신청은 했는데 뭐 별 소식이 없더라고요. 아니요, 신청 들어왔다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와가지고, 뭐 네. 하라고도 안 하고. 이제 그 어떻게 인스트럭션도 가고 그럴 거예요. 아마 동네에서 27일 날 그 자가격리 끝나는 그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음, 그 셀프 쿼런타인에서 나와서 활동할 네. 수 있으니까.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도우면서 살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죠. 잘하셨어요. 그게 도는 사람들한테 전화도 돌리고 잘 있냐, 잘 뭐 특별한 거 필요한 거 없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약도 좀 타다서 주고 장도 받아주고 필요한 것들. 근데 대신에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 없이 뭐 집 앞에다 떨어뜨려 준달지. 저희도 오늘 그 매일 편지를 두고 가시는 그 포스트맨, 우리 골목 담당 포스트맨이 이름이 크리스인데 마스크를 내내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 나가다가 마스크랑 핸드 세니타이저랑 넣어가지고 이제 다른 집을 돌고 있길래 또 겁내 발성을 이용해서 소리를 질렀죠. 크리스! 이러면서 This is for you! 이러면서 아, 너무 좋다. 네, 집 앞에 두고 이제 가져가라 그랬더니 편지 두면서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손도 깨끗하게 하고 그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맞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친한 친구가 사는데 애들 둘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준비를 이제 못한 거예요. 마스크도 준비 못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나마 갖고 있는 거 저도 이제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 밖에 나가니까 이렇게 쓸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나눌 수 있는 만큼 이제 빼가지고 이제 핸드 세니타이저로 해서 보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뭔가 더 이렇게 서로 돕고 하는 게 되게 제 마음도 되게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 저도 오늘 우연히 이제 누가 보내주신 그 글들 중에서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크라이시스를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적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결국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서로 돕고 사람 관계를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건강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간의 관계와 그러니까 정말 에센셜한 게 뭔지 우리 에센셜 비즈니스만 다 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에센셜한 게 무엇인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인 것 같다고 글 적은 거 보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한껏 이렇게 햄버거 빵빵 빠빠빠빠 올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매번 거죠 국뽕. 매번 이번 코로나 뉴스를 하나하나 가다 보면 결국은 국뽕이에요. 왜냐면 국뽕 진짜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한국에 의료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여유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료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한테도 뭐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막 급하니까 막 그리고 국회에서도 막 한국 잘하는데 왜 이 모양이야 계속 이 소리 들으니까 급한 불이 떨어지니까 한국에다가 이제 지원해 달라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쪽으로는 되게 기뻤고 진짜 한국이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또 이제 그 옛날에 태극기 들고 막 돌아다니시던 극우 어르신들은 우리도 쓸 건데 어딜 빌려줘 이런 얘기를 또 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한국이 진짜 잘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아무리 봐도 이번에 짜자잔 해가지고 잘 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쵸. 갖고 있는 뭐 의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국민 보험 또 왜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힘을 그냥 빡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 막 채찍질하면서 이러면서 막 빨리빨리 막 이러면서 우리 막 스스로 막 굉장히 막 그 극기의 지경에 몰아나면서 그걸 이렇게 극복해버리는 약간 네. 극복해버리는 그런 특유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그리고 약간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염병의 전통이라고 하긴 뭐한데 전염병이 자주 왔었던 것 같긴 해요. 철새 도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새들이 옮기는 플루 있잖아요. 조류독감. 조류독감 때도 그랬고 그리고 뭐 뭐가 생기고 그러면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서부터 이거는 무조건 전투하듯이 초반에 잡아야 된다. 뭐 이런 항상 그게 있었고 이번에 질병관리본부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었고 이렇게 한 것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약간 미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자연재해가 오면 그거 갖고 대통령 탓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다가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을 하잖아. 우리나라는 조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덕분에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가 일단 이런 거는 무조건 초반에 막아야 된다. 그리고 쫙 밀어붙이니까.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사태를 보아하니 글로벌 리더라고 자칭했던 미국은 더 이상 1인자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겠어요. 체면이 그쵸. 땅에 떨어져서. 네. 그래서 과연 그 뒤를 이을 이 글로벌 리더가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런 궁금증도 새삼 생겨요. 아니 진짜 전 그 생각도 났다니까요. 강경화 장관이 BBC랑 그 얘기하는 그 포스가 진짜로 외계인 쳐들어오면 이런 거 지휘 누가 하겠어 막 이러면서 어벤져스의 그 닉 퓨리한테 이렇게 명령 내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지금 뉴욕, 뉴저지에 떨어진 오더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식의 그 명령들이 주 명령들이 떨어졌는지 행동 수칙 같은 거 있잖아요. 일단 뭐 저기 뉴저지는
그거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테이트 와이드의 커퓨, 통행 금지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때 저녁 우리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죠? 네, 5시까지. 그러니까는 뭐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게 사람을 참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때 우리 동네 메이어랑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한 주정부의 입장이 이런 거다라는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바깥 활동을 자제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러니까는 나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파자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행을 자제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뭐 그러더라고요. 뭐 스테이트에서는 그렇게 커피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 동네 경찰이 8시 이후에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티켓 띄고 이런 건 안 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은 분명히 없는 건데 권고사항인 거죠, 권고사항. 아직도 스테이트 와이드는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뉴욕주는 지금 뉴욕시를 포함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그리고 저쪽 서부 쪽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확진자가 훨씬 더 많았던 거야. 그건 물론 쿠오모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확진자를 밝혀내고 격리를 하든 치료를 하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워싱턴 스테이트하고 캘리포니아 다 제끼고 뉴욕이 지금 확진자가 제일 많은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테스트를 빨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보통 사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 그러죠? 그 내셔널 가드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 그거는 알미하고는 군인하고는 좀 다른 방위군. 건데 방위군 그렇구나. 방위군. 그렇지. 방위군을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주지사가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가드 방위군을 동원을 해서 방위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동 병원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것까지 지금 다 재원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그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여자 의사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좀 코로나 대책위원회 위원장 같은 거 그런 걸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이 그래프가 너무 빨리 급박하게 올라가니까 극단적으로 했던 얘기가 뉴욕을 지나쳤거나 뉴욕에서 도망한 사람들이더라도 지금 어디에 있던 상관 않고 2주간의 자가격리를 서제스트 레코멘드 한다. 그러니까 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 엊그저께 다녀왔잖아. 네.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거의 한 달을 자가격리하고 있는 것 같아. 좋겠네. 얼굴 그냥 햇빛 못 봐가지고 뽀얘지겠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뉴욕은 지금 그러는 것 같고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왜 맨하탄에 집중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5 보로로 막 퍼져 나가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확진자들이 막 5 보로에서 다 펴져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전에 독해님이 뉴욕에 퍼지면은 지하철에 있는 쥐까지 걸려 그러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쥐까지 지금 쥐들도 고생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막 쥐들의 떼죽음이 뭐 좀 있으면 보이지 않을까 싶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되게 극단적인 조치까지 백악관에서 내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자기의 그 템포 조절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도자로서 되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리더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산을 올라가더라도 나폴레옹이 엉뚱한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지 그러면은 다 쫓아가잖아 또 바보들 같이. 그렇죠. 왜냐면 리더를 믿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믿음을 주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거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언론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성의 질문을 던져도 그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맞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네 같은 언론 때문에 가짜 뉴스가 떠돌아다니고 또 가짜 뉴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정말 이 한계점에 도달했구나. 이게 어떤 리더로서의 그 자질이 없다라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나는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한 70%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본 미국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리액션을 보이면 이 사람이 뒤에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행동이 그걸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는 뭐 한국 뉴스에서도 막 나왔던 것 같아요. 1인당 뭐 1,000불씩 주네, 뭐 아이들은 500불씩 주네, 뭐 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냈던 텍스 미리 땡겨서 하는 건데 뭐 주변에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지금 벌써 뭐 몇 주 지났는데 벌써 되게 어려워들 하시고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야 그런 뭐 미리 텍스 돌려받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닌데 그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확실한 해결책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이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나 장기적인 어떤 솔루션을 이 머릿속에 아니면은 그 참모진들과 함께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되게 비이성적이고 자기 템포에 못 이겨서 그런 리액션을 보일 때마다 트럼프의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상태는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다들 알잖아요. 지금 확진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의료 병원에서조차도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물체들이 부족을 해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죠. 근데 지금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그런 자기의 굉장히 어글리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반면에 지금 뉴욕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는 리더십으로 덕분에, 인해서 덕분에 굉장히 스팟라이트를 좀 받고 있어요. 되게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다음 그 대통령감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쿠오모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아니, 기자회견만 딱 봐도 맞아요. 기자회견만 딱 비교를 해봐도 확연히 이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냉정하게 지금 사태를 파악을 하고 냉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보인다니까요. 기자회견만 봐도. 이것도 코로나가 드러내는 또 다른 진실과 이면의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맞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미국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반성을 하고 뭐 헌법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좀 어떤 정치 구조의 변화도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주정부에서 내놓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무슨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이 있잖아요.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어떤 사업장은 50명 이상 모이지 마라. 어디 가면 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또 어디는 또 3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서로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또 어디선가는 랜덤하게 또 티켓도 끊는데요. 맞아. 그런다면서요. 그 뭐 소셜 디스턴스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뭐 티켓을 준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너무 800불짜리. 싼 티켓도 아니고 진짜로 그런 막 되게 비싼 티켓도 막 날리고 막 그러는데 약간 이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특히나 위기 상황에 이게 닥쳤을 때 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고 어디에서 오더가 떨어져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돈을 쓸 건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건 결국에는 이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할
못하는 미국 특유의 그 정치 구조 때문인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미국 사람들도 그냥 왜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이 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면은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상태가 대략 어느 정도 더 갈 것 같아요? 전망을 하자면. 전망이요? 내가 무슨 경제학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아니, 그냥 리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요? 네. 너 멍 때리고 있어, 멍 때리고 있었다. 갈랐지롱! 아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한국 선거하잖아요. 네. 그래서 4월 저는 재외국민 그 투표 그거 인단에 그걸 등록을 해놨는데, 뉴욕에서 지금 투표 기간이 4월 1일부터 6일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 지금 한국은 뭐 미루는 거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기간 내에 어쨌든 해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지금 3월 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지가 뉴욕 영사관 뭐 사이트 아무리 뒤져봐도 관련된 뉴스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찾아보고 있었어요. 나도 그 재외국민에 생각했어요. 대해서 재외국민 투표 못하게 해야 되니까 못하고. 되는데 이게 꼭 4월 해야죠. 막상 4월 1일부터 6일까지인데, 지금 뭐 한국은 좀 뭐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재외국민 투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영사관에서도 뭐 아무 소식도 없고. 음. 그래서 우리 좀 원래 하던 궁금하더라고요. 식으로 그 하얀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게임직해서 못할 것 그러면은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또 거기 투표장에 앉아 있어야 돼. 가야 되고 거기 가야 앉아 되는 있어야 되고 거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문제인 거잖아요. 이걸 뭐 우편으로 받을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그거에 대한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뉴스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되게 그거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잘못하면은 뭐 날려버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되게 심각한 그거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무슨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재외국민 투표 기간이 4월 1일부터 6일이에요. 지금 24일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뉴스에서도 봤는데 그 제외 투표자들뿐만 아니고 일단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에서 지금 이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건지에 대한 선관위에 아무런 대책이 없대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뭐 최근 뉴스 들어보니까 뭐 한국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다, 뭐 미루지는 않지만 뭐 투표자들 뭐 위생이라던가 뭐 거리두기라던가 아니면은 또 바이럴 체크를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사람들은 따로 격리해서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대략적인 이제 뭐 그런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보다 재외 국민들이 더 먼저 투표를 해서 그걸 동봉해 갖고 보내잖아요. 네, 당장 그쵸. 우리는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진짜 뭐 아예 설명조차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 총영사관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인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썸머리에서 내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뭐 뉴저지의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뉴저지.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밖에 없고 제외한국인 여기 요번에 하는 거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유권자로서 당당히 요구를 해야지. 제가 입에 쓸게요. 아니, 요즘에 진짜 뭐 집에만 있으니까 온갖 미디어를 다 접하잖아요. 뭐 드라마, 영화, 뭐 뉴스, 뭐 팟캐스트 뭐 다 듣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이슈라는 것들은 지금 죄다 아주 정보가 막 빵빵하게 들어오는데, 홍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한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누굴 뽑아야 되나 이렇게 막 정보도 막 서치해서 보고 막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되게 막 나도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상 생각해보니까 날짜가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치. 뉴욕은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래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 관련된 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네. 그거 까먹고 있었네. 그 부재자 투표 등록만 해놓고 진짜. 그러게요. 좋은 음.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지금 미국에서의 코로나 이 상태가 얼마 정도 지속이 될까요, 기자님? 집요하다. 근데 집요하시네요. 근데 아니 뭐 보통 이제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좀 수그러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길어야 뭐 한 5월 정도면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어. 그래요. 대충 중국이랑 우리나라 그거 보면 그 석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수그러드니까 여기도 열심히 대처하면 석 달, 길면 석 달? 뭐 날씨 따뜻해지면 2달? 그래요? 엘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글쎄요. 일단은 회사는 이번 주까지는 쉬고 다음 주부터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못 가요. 예? 못 가. 제가 못 봤을 가요. 때 음, 4월 한 달도 그냥 이렇게 집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빠르게 이제 회사를 어떻게 가게 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게 조금 정점을 찍고 좀 잠잠해지는 시기잖아요. 빠르면 5월? 첫째 주? 그래요. 다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길어야 3개월? 2달?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요? 그거보다 더 길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금되어 있어. 근데 일단 학교를 언제 가는지가 결정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회사도.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그거를 벌써 엔드 오브 세메스터를 선언한 주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버지니아인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버지니아 그랬어요. 6월 달에 아예 그냥 다. 그래서 그냥 디스턴스 러닝으로 세메스터 그냥 끝이에요. 그냥 여름방학으로 들어가요. 뉴저지뿐만 아니고 뉴욕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뉴욕은 지금 확진자가 제일 많은 주예요. 이거는 팩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시 오픈한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주정부하고 시정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이거는 페더럴 중앙정부에서 스팀팩을 안 써주면 다시 못 살아나요.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풀 거냔 말이지. 그게 되게 미지수예요, 지금. 되게 큰 퀘스천인데, 이거 지금 저기 콩그레스 가가지고 이거 통과 못 했잖아요. 뭐 1,000불 주네, 2,000불 주네. 이것도 지금 저기 국회가 아니고 여기는 뭐라 그래. 하여간 콩그레스 가가지고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지금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페더럴 레벨에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슬로우 다운 시킨다 이런 걱정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는 거는 주정부에서 하는 거지. 주정부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뭐 병상의 개수, 그다음에 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의 크기들 이런 것들은 주정부에서 지금 다 주도를 해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는 그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치료법을 빨리 찾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나올 수 없는 뭐 몇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이스터를 전후해가지고서는 국가를 다시 오픈하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락다운이나 최근 소식이죠. 네, 그런 거를 다 풀고 해제하고 다시 경제를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자기 바람이지 뭐. 자기 바람이죠. 그러니까 뭐 지가 과학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니까 어떻게든 돈을 돌려야 되고 어떻게든 그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 같고 그게 여러 분야에서 지금 되게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엔 그거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다시 문을 열겠다, 뭐 해가지고 경제를 다시 돌리겠다. 아니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죽어나가는데 뭘 경제를 돌려? 그걸 빨리 잡을 생각을 해야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주정부하고의 그런 서로 이 불협화음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게 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래 가가지고 진짜 큰일인데. 오래 가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나는. hopefully 그래도 진짜로 2, 3개월 안에 이게 잡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들이 이대로 그냥 이번 학기는 다 끝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학기 끝나는 게 5월이죠. 아니요, 6월. 그러니까 여기는 6월 졸업식을 20일 정도. 그러니까 응. 한 5월 20일인가 하고 뭐 6월 달에 그죠. 학기가 대학교 끝나고. 졸업식은 5월 20일쯤에 한다고 네, 하고, 네. 보통 중고등학교는 여기 동부 같은 경우는 한 6월 20일쯤에 여름방학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9월 첫째 주까지. 네. 근데 이런 상태라면 그냥 쭉 가는 거죠. 뭐 그래서 9월에 다시 학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리고 MIT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졸업식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시니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되게 슬퍼했다고 하죠. 뭐 파티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파티도 할 수 없고 뭐 이러니까 뭐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누가 이렇게 될 줄은 우리가 뭐 단 열흘 전 우리 언제부터 이랬죠? 한 열흘 됐죠. 예. 열흘 됐죠? 예. 2주 전에 뭐 우리가 뭘 알았겠어요, 진짜로? 난 알았는데. 뭐요? 저 휴지 좀 사놓으시지. 잘한다, 니자. 부채도사거든 나는 부채도사. 아니 이렇게 환자 수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건 알았죠. 환자 수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건 알았는데 나는 주정부를 포함하여 중앙정부가 이런 정도까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는. 아니 근데 미국에 살면서 약간 되게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허상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갖고 있었던 막연한 그 선진국에 대한 그런 상상? 생각했던 거랑 막상 살아봤을 때 얘네 너무 허술한데? 그런 느꼈던 것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다 수면 위로 모두 다 알게끔 올라온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네. 사실 뭐 항상 이렇게 뭐 돌아가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빠릿빠릿하지가 않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너무 체감하잖아요. 한국이랑 너무 그쵸. 그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특히 이런 맞아요. 전염병 관련된 사태에서는 그게 되게 많이 그러니까 어저께였나? 우리 막내가 이제 자기 클래스가 모여가지고 화상 채팅을 하는 그런 뭐 그걸 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이 컨트롤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 선생님은 나가버렸고 애들끼리만 막 한 20 몇 명이 그냥 미친 듯이 떠들고 막 그랬는데. 진짜 다박.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동물원. 완전 동물원 완전 야생의 야생. 근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정말로 이 소셜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들이랑 인터랙션 하는 게 전부고 나가서 소셜할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빈 공간, 얘네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 상급 학교로 가고 뭐 경험이 풍부해지고 할 때 이 빈 공간이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거냐고 말이지. 이 무정부한 이 중앙정부에 나는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이 전부 중앙정부를 수를 해야 된다고 봐 나는. 이건 진짜로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돼. 구글 없었어 봐. 이거 디스턴스 러닝도 못했다니까. 못했죠. 정말로. 참고로 어저께 이제 선생님이 그거는 트라이얼로 해본 거였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초대해서. 근데 선생님이 한 10분 만에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서는 남은 아이들은 그냥 떠들고 싶은 만큼 떠들고
그리고 엄마들도 옆에서 보기 애들이 짠한 거라. 왜냐면 친구들을 못 만나고 있다가 화면으로라도 보고 뭐 누구 어쩌고 잘 있었어 어쩌고 막 이러니까 그냥 끝까지 얘기하고 싶은 애들. 저희도 엘리원도 저기 전에 나오셨던 분들이랑 네. 예? 저기 게스트 분들 다 부르고 음. 다 해가지고 개판 5분 전 방송 한번 난장을 하자. 만들면 난장을 진짜 재밌겠다. 난장을 다 만들어. 재밌겠다. 아니 그래서 밤새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또 그 가르치는 과목의 레벨대로 다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이메일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한 5명씩 묶어가지고 화상 채팅으로 질문하고 뭐 답변해주고 뭐 그런 시간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 디스턴스 러닝의 맹점이 뭐냐면 이게 선생님들마다 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꼼꼼하고 잘 준비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그만큼 잘 배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대충 오케이요 뭐 whatever 막 약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링크 몇 개 던져주고서는 그냥 많은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의 준비에 따라서 많이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고요. 코로나가 선생님의 역량도 드러나게 해주네요. 네, 정부의 네. 역량에 이어서. 네. 선생님들도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걸로 다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마 내일 그냥 스노우데이를 쓰고선 학교 없이 선생님들이 준비할 시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이미 잡이나 여러 가지 그 패션 엘리가 몸담고 있는 패션계는 벌써 영향이 벌써 느껴질 정도로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또 여탄 뭐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코스코에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그리고 있다는 건 또 좋은 정보예요. 저도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꽃가봐 있어요. 산처럼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또 밤새 또 채워놓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그리고 샵나이트 갔었는데 하나도 없던데. 정보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가요. 엘리 갈 거면은. 오전에 갔었는데 근데 보니까 약간 오전에 물건들이 들어오는 시간이어서 아마 그래서 없었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총선 투표해야 되는데 우리의 투표는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이렇게 화상 채팅할 때는 그동안 모셨던 특히 지영 씨 꼭 연락해가지고서는 같이 화상 채팅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최전선에서 나가서 간호사로서 일을 하시는데 네, 잘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어떻게 사람들은 잘 만나고 돌보고 계시는지 네, 뿐만 아니고 다른 몇 분들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들 컨택해가지고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건강히 이게 참 되게 구태의연한 인사인데 지금은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건강 잘 관리하시고 건강에 우리 살아남읍시다. 네, 손 깨끗이 뭐 하시고 이거 하시고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덕후였고요. 저는 원래였습니다. 이었고요. 이제였습니다. 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엘리. 뉴욕은 원래 덕후.